자문관님 죄송합니다. 협치 자문관님 서동 선생님 모시고 우리가 그 협치 조례 제정 과정에서의 쟁점들이 어떤 것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지 한번 하면서 협치 조례가 만들어진 자치구분들은 좀 한번 그 개정이나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고려해 보시고 안 만든 자치구에서 한번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동 선생님 박수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대문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정순입니다. 네, 지금 오늘이 금요일이고 또 2시여서 가장 피곤하고 졸릴 시간인데 또 이 조례가 또 재미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짝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조례 내용보다는 쟁점 중심으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가지고자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 협치 아까 지원관으로 소개가 됐는데 이제 우리 서대문구에서 공식 명칭은 협치 자문관이고요. 뭐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얘기 질문도 많이 받는데 뭐 그거는 이제 또 얘기를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협치 자문관이 되기 전에는 서대문구청에서 정책 보좌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행정직 공무원 당연히 아니고요. 민간인으로 들어왔었고 그 전에는 또 뭘 했느냐 2006년부터 14년까지 서대문구 최초의 선출직 여성 구의원으로 8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이제 많이 다뤄봤고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한 3년 동안 지역에서 풀뿌리 보육 운동을 했어요. 저도 이제 그 전에는 지역은 이제 잠만 자는 곳이었는데 아이를 난 이후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제 아이를 구립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구의원이 누군지 그때 이제 처음 관심을 갖게 됐고 보육 조례에도 한번 들여다보고 이런 활동을 한 3년 동안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고 보람이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제 삶의 방향, 목표를 이제 설정을 하고 쭉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서울시를 비롯해서 9개 자치구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9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우여곡절이 많았던 곳이 서대문이 아닐까. 이걸 알고 부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알고 불렀습니다. 뭐 이제 발의 주체가 뭐 집행부 발의도 있고 의원 발의도 있고 주민 발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지금도 고민하고 계신 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뭐 우리도 역시 집행부 발의로 하는 게 좋은지 의원 발의로 하는 게 좋은지 일단 조례 주민 설명회에서 한번 던져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의원님들을 토론자로 모셨는데 의원 발의를 이제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또 의원 발의의 장점이 있잖아요. 뭐죠? 장점이? 빠르죠. 왜 빠르죠? 조례 제정 절차 중에 집행부에서는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내부에서 대부분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국장님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시고 이제 담당 과장이 내부에서 설명을 하고 이런 기간이 있고 또 뭘 해야 되죠? 공청회는 필수가 아니고요. 필수가 있어요. 집행부 발의를 할 때. 뭐죠? 입법 예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듣는 절차죠. 보통 20일 이상. 근데 주민들이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거의 없긴 한데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원 발의는 주민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그런 입법 예고에 의무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속도가 빠르죠. 그리고 어차피 집행부에서 발의를 해도 의회에 심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할 수 있어서 의원 발의가 이제 좀 수월하다고 생각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는
아마도 의원발이 역사상 처음으로 보류가 되고 그 다음에 부결까지 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집행부 발의로 해서 이제 통과되는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저는 뭐 어느 주체가 발의를 하든지 간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협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그냥 집행부가 발의를 하든지 의원이 하든지 뭐 이렇게 처음 만드는 조례도 있지만 뭐 대부분은 누가 하나 만들면 심지어 오탈자까지 그대로 베껴가지고 그냥 통과되는 이제 이런 웃지 못할 사례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서울시에서 먼저 지난 9월에 조례 제정을 해줬고 또 자치구에 표준 조례안처럼 조례안을 이제 그 민관이 함께 협의해서 이제 그런 안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논의하기가 쉬웠죠. 제일 먼저 조례 제정을 한 곳이 아까 보시면 도봉에서 작년에 의원 발의로 조례 제정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좀 일찍 사실은 조례 제정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울시 거랑 도봉 그리고 은평 이제 이 세 개 조례를 놓고서 그 협치 TFT 위원과 제가 함께 조례 제정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하고 이 조례안을 가지고 이제 의원과 주민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설명회를 했던 거죠. 혹시 그런 조례 제정 과정에 참여해 보신 분 계신가요? 별로 없으시네요. 조례 제정한 곳이 꽤 많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이렇게 조례 제정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할 때도 지역사회에서 꽤 활동을 하셨다는 분들도 이런 조례를 들여다본 게 처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례 조항 하나하나를 읽어가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냐 그렇게 의견을 물었는데 그러니까 조례가 어렵고 딱딱하고 우리 삶하고는 굉장히 이제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졌는데 막상 그렇게 2시간씩 얘기를 나눠보니까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협치 조례뿐 아니라 어떤 조례든지 간에 이렇게 조례 제정 민관 TFT를 구성하고 그리고 필수적으로 공청회 과정을 거쳐야 협치를 제대로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 제정 현황을 쭉 보시면 아이고 거꾸로 가겠네요. 제가 이제 그 자치법규 검색하는 거 혹시 해보셨나요? 각 구청 홈페이지나 의회 홈페이지 뭐 검색하면 자치법규 검색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검색하면 이렇게 이제 언제 제정을 했는지 그리고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 이제 이렇게 쫙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강의를 준비하면서 의회 홈페이지를 다 들여다봤어요. 성동구만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못 봤는데 이제 발의 주체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담당 부서도 다 달라요. 서울시는 민관협력 담당관이고 도봉은 지속가능발전과 금천은 지역혁신과 은평은 협치문화국이 있고 민관협치과 관악구는 미래성장추진단의 주민협치과 그러니까 그 모든 구청의 이제 홈페이지에 가 보면 조직도가 있는데 예전에 전통적인 그런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구들도 있고 지금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국 이름과 과 이름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제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시 앞으로 좀. 제가
제가 이거를 포인터를 잘 다루질 못해서 동대문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도시 전략과 이제 대부분은 이제 우리 서대문은 정책기획 담당관인데 이제 기존 명칭은 기획예산과거든요. 강서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 성동도 기획예산과. 그래서 각 구마다 쟁점들이 있는데 네. 이제 도봉이 제일 먼저 제정을 하면서 협치조정관의 직급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더라고요. 거기서는 이제 각급으로 하고자 했는데 낙급으로 조정이 되었고 최근에 협치조정관을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천이 굉장히 수월하게 통과가 됐더라고요. 시간도 나오거든요. 시작 시간하고 끝나는 시간 보니까 약 15분이 소요가 됐어요.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꼭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죠. 예. 은평도 논란이 좀 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수월하게 통과된 것 같아요. 이제 대부분 협치 조례에 공동 의장을 두게 돼 있잖아요. 민과 관을 이제 같은 위상으로 이제 공동 의장을 이제 서울시에서 안으로 제시해 줬는데 공동 의장 제도가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대부분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세요. 위원회가 보통 뭐 한 구에 뭐 90개, 100개가 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다 부구청장이거든요. 구청장과 민이 공동 의장을 하는 경우는 저는 우리 구에서는 한 2개 정도 본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신 사례 있으신가요?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라고 아시죠? 거기 위원회가 이제 공동 의장으로 되어 있고 마을 공동체 위원회도 민관 공동으로 의장으로 되어 있고 성평등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서울시는 민관이 아마 공동 의장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원래 표준 조례안은 그렇게 제시가 됐었어요. 근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부구청장이 위원장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위원 임기도 보통은 2년에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이건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너무 한 사람이 길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 은평은 지속성도 필요하다, 안정성도 필요하다 해가지고 의원의 문제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설득을 해서 최대 6년까지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제 협치 백서도 보통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집행부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백서 발간이. 그래서 3년으로 주기를 조정을 했더라고요. 우리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백서 하면 굉장히 좀 두꺼워야 되고 또 준비하는데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보고서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민간이 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바뀐 사례고요. 이제 관악구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보니까 여성 의원님들이 2분이 굉장히 양성평등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상임위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모든 위원회는 한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셔서 그런 상세한 조항이 없었는데 이제 그걸 수정해서 넣은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아까 관악구에서 오신 분이 말씀하셨는데 특이하게 1년이 채 안 되는 한시 조례를 제정을 했더라고요. 예, 제일 빨리 제정된 데가 동대문입니다. 특별히 쟁점도 눈에 띄지 않았고요. 딱 10분 소요가 됐고요. 혹시 이제 뭐 나머지 뭐 특별한 뭐 쟁점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따로 표기를 안 했는데 한번 홈페이지를 꼭 방문을 해보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홈페이지가 뭐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데 대체로 좀 읽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회의록이 검색도 좀 쉽게 되어 있는 곳이 있고 키워드를 넣었을 때 좀 어려운 것도 있고 저도 이제 8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런 좀 주민들이 접근이 쉽고 좀 편하게 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몇 차례 건의를 했고 좀 수정이 이루어지기는 했는데 여전히 그렇게 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협치의 파트너인 우리 그 민주체들이 좀 회의록을 좀 자주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고 그런 건의도 좀 집단적으로 하시면 더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우리 서대문구에서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이제 논의를 했던 것이 이제 민관 협치의 정의예요. 거의 다 모든 구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르기도 해요. 네. 우리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민관이 함께 의사 결정을 하고 집행 평가하는 이제 운영 방식을 얘기를 하는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라는 표현이 들어간 구가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민들의 제안으로, 그러니까 뭐 조례를 남이 하는 걸 그대로 베끼기보다는 조금 더 고민해서 더 적절한 그런 문구를 찾아가는 과정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는 채용 공고를 할 때 협치 자문관으로 채용을 했고 서울시도 이제 민간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전문가도 활동하고 계시고 협치 전문가, 친환경 급식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전문가를 이제 모셔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채용 공고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치 자문관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민에서는 별로 적절하진 않은 것 같다. 협치 조정관이 이제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민의 개념도 도대체 민이 뭐냐? 뭐 우리가 민관 협치 뭐 이런 민이란 얘기를 흔하게 많이 쓰면서도 실제로 이 민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상당히 좀 고민되는 지점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 같은 경우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아시죠? 그러니까 처음 이 사업을 3년 전에 하면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공공기관이에요. 주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문화회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뭐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이에요? 관이에요? 민입니까? 맞습니까? 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세요? 네, 사실 엄밀히 따지면 민이죠. 근데 많은 민들이 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민간 위탁 또는 사업을 대행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민이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주민은 당연하고 관내 기관, 단체, 사업체를 다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조례에서 구민을 정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민 하면 보통 어떻게 정의를 하죠? 대부분의 기존 조례에서 거주 또는 학교 학생은 많이 포함이 돼요. 학교 학생. 그리고 또 직장인도 대부분 많은 시간을 여기서 이제 보내고 있잖아요.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을 주로 이제 구민의 범주에 포함을 시켰는데 우리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주민 참여 예산 지원 조례를 처음 제정을 하면서 이 주민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정의를 했어요. 아주 간단하죠. 구에 거주하거나 꼭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가리지 않고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그러니까 학교 학생이 아니어도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있는 도서관에서 배우는 사람도 있고 뭐 문화회관에서 배우는 사람 또 자치회관에서 배우는 사람 다 포함해서 배우거나 그리고 또
타구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인연이 여기에서 살다가 이사를 갔는데 여기에서 활동하는 게 너무 좋아. 경로당 어르신들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서대문에서 살다가 고양시로 이사를 갔는데 지금까지도 몇 년 동안 경로당에 매일 출근을 하세요. 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우리 주민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거 가지고 논란도 되고, 그리고 또 여기에 살지 않는다고 알게 모르게 젊은 분들 중에서도 텃세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애착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저도 그런 경우를 하소연을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예 조례에서 이렇게 명시를 해주니까 참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 지원 조례에서도 주민의 정의를 이렇게 했고, 그 뒤에 제정하는 모든 조례는 우리 서대문구는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주민참여 예산 학교를 수강을 했었는데 2011년에 일본의 사례를 풀브리저치 연구소 이음이라는 데서 강의를 하면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일본이 이렇게 주민을 폭넓게 정의를 한다. 그래서 그런 안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이게 처음이고 낯설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례를 그러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설득을 했고, 그게 이제 통과가 되니까 공무원들도 참 좋다. 이제 서대문구의 이제 우수 사례다, 이렇게 또 많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조례에 이제 추진 체계와 관련돼 있는 건데요. 이제 구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는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협치 사업을 시작하는 많은 곳에서 분과를 별로 많이 두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서대문구는 특성이 시민사회 역량이 상당히 약하다. 우리 서대문 관내에 있는 단체가 거의 없어요. 뭐 관악이나 은평이나 뭐 도봉이나 이런 데는 단체가 너무 많아서 뭐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서대문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단체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과제가 활동할 수 있는 주민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분과를 5개를 두고 상시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한 100여 명이 이제 자발적으로 신청을 한 거죠.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래서 이 분과원들을 계속 교육하고 또 함께 의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좀 나름 조직을 좀 갖추는 것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해요. 좀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있어 보이고 뭔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우리 보통 쪽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수가 저는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다른 구에서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협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협치 사무국, 그러니까 어떤 실행 주체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우리 서대문 같은 경우는 협치 지원 센터를 구청 외부에 뒀어요. 그래서 시민협력 플랫폼이랑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제 기존에는 이제 협치 지원 센터, 이렇게 이 센터에서 주로 이런 실무를 추진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 협치 회의를 이제 구성하는 과정에서 협치센터 내에 이 사무국을 둘 수 있다라는 이 규정을 끌어내서 사무국을 설치하자, 이런 제안이 들어왔고, 도봉에서 민관 공동 사무국 제도를 유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사례인데 우리 서대문도 이렇게 한번 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협치 지원 이제
팀이 1월에 신설이 되었는데 그 팀장님이 이제 관의 사무국장 역할을 하시는 거고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현재 협치 민간 사무국장하고 협치 지원관을 지금 채용 공고한 상태예요. 대부분 서울시나 다른 구에서는 그냥 협치 지원관을 채용해서 그 실무 역할을 하게 하는데 협치 지원관의 역할이 이제 기획하고 좀 매니저 역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좀 민관이 대등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시도 총괄 지원관 제도가 있죠. 이제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사무국장과 협치 지원관 체계로 이제 운영을 할 계획이라는 거. 그리고 사실 이 협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추진 체계를 뭐 이제 그대로 갖다가 쓸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각자의 지역 실정에 맞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추진 체계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잘 만들고 이거를 이제 잘 운영할 때 협치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협치 회의 구성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이 위원의 수 가지고도 상당히 이제 논란이 많았죠. 서울시도 굉장히 많은 수로 시작을 했는데 많이 축소가 됐고 우리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사회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인원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35명으로 했고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뭘 그렇게 이제 많이 하느냐. 그리고 또 이제 의원들 중에서는 의원의 그 어떤 뭐 권한을 침해한다는 느낌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민은 대부분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서 이제 뭐 서류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당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도 구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뭐 어떤 게 이제 적절한 건지 정답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도 TFT를 처음 구성할 때부터 관을 누구로 부를 것이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직급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과장을 부를 것이냐, 협치 관련 부서 과장을 부를 것이냐, 팀장을 부를 것이냐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어떤 구에서 어떤 직급이 적절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국장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팀장도 거의 잘 참여를 안 하세요. 지금 이 교육에도 공무원들이 많이 신청을 했지만 거의 지금 못 오고 계시잖아요. 특히 협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정말 너무나 부담도 크시고 바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 회의가 이 회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고 그래서 뭐 일부러 뭐 이 회의가 싫어서 뭐 일부러 안 나온다기보다는 그 일정이랑 겹쳐가지고 못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팀장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출석률이 저조해서 그럼 과장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결국은 공무원들은 거의 잘 참여를 안 하시고 거의 민들 중심으로 TFT가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TFT에서 협치 회의로 이제 조례 제정을 이제 통해서 이제 한 단계 이제 건너뛰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어떤 분은 과장으로 했고 우리 서대문구는 모든 국장을 다 포함하기로 했어요. 의회 사무국, 보건소장 다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협치 회의를 이제 한 차례 처음으로 했는데 이제 청장님이 의장을 맡고 민 중에서 부의장을 선출을 했는데 청장님께서 작은 회의라도 국장이 꼭 참석하도록 해라 이렇게 회의에서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국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시고 뭐 매번 회의는 못 가더라도
한 번은 반드시 가야 된다. 청장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안 갈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희가 의제에 대해서 회의를 소집했는데 의제 담당 과장님을 소집을 했어요. 하루 만에 100% 출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국장님들이 다 독려를 하셨어요. 뭐 회의 일정도 있고 뭐 다른 일정들이 이미 있었겠지만 뭐 국장님이 대신하기도 하고 팀장님이 대신하기도 하고 그래서 역시 구청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구나 이걸 또 실감하는 기회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협치 회의를 구성하는 심사에 저도 참여를 했는데 성별 6대 4는 당연한 거고 6대 4는 어디가 6일까요? 남일까요? 여일까요? 이렇게 TFT 구성도 그렇고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좀 낮에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 여성들이죠. 예. 그리고 또 여성들이 참여해야 또 일이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확하게 여성 6, 남성 4 이 비율을 맞췄고 우리 또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훌륭한 또 의견을 말씀을 하셨어요. 성별뿐만 아니라 연령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대부분이 다 50대 이상이셨거든요. 근데 30대 애기 엄마, 여성이 응모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나름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인데 뭐 어떤 직책이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니었는데 이런 좀 연령을 고려해서 젊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좀 특이한 이런 사례가 있었고 저는 조례 내용에 반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성별 한 성이 60%를 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좀 연령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 읽었어요. 네. 그리고 협치 회의 주기도 근데 이거는 거의 논란이 없었어요. 서울시에서 공청회를 할 때 원래 원안이 2회였거든요. 근데 저도 그 공청회에 참여를 했는데 2회 가지고는 제대로 제대로 협치를 할 수 없다 해가지고 4회로 바꿨고 모든 자치구들이 다 4회 이상으로 필요하면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고요. 근데 4회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였지만 실제로 분과와 협치회의 중간에서 실무 추진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은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을 지었고 다른 데는 추진단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거의 적어도 월 1회 이상은 모여서 사업을 기획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이 기구가 가동을 해야 저는 협치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민관 협치 활성화 기본 계획의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서울시가 안내서를 다 배부해 드려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목차도 예시를 해주셨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생각보다 이 과정이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의회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시고 좀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 내용 가지고 얘기하는 의회는 어느 곳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좀 부수적인 것들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논란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구에서 좀 특이한 거는 협치 매뉴얼 작성과 관리를 저희가 넣었어요. 사실은 제가 제안을 했던 건데 우리가 이 지역사회 혁신 계획을 수립하면서 제대로 담지는 못했어요. 저희는 이제 협치 10개명 이제 그 정도로 정리해가지고 내용을 넣었는데 많은 공무원들이 협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작이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 다른 구에서도 이런 그 문제의식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사업 계획에 용역을 주거나 좀 자체적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구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거는 기본 계획은 3년에 한 번, 실행 계획은 1년에 한 번 수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본 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우리 스스로 이 조항을 삽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협치는 민관뿐만 아니라 의회와의 협치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의회뿐만 아니라 저는 정당하고의 협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필요하다면 또 기업도 있을 수 있고 대학, 뭐 어떤 전문기관 가리지 않고 협력할 수 있으면 네,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지역사회에서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의회인데 계속 우리도 뭐 의회에서 질타를 많이 받고 있지만 이거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 내용이 아닐까. 우리 스스로 의회에서 시켜서가 아니라 보고의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고 좀 이 내용도 함께 공유하고 좀 도움을 이제 받을 수 있기를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서대문 같은 경우에서도 가장 논란이 됐고 다른 구에서도 많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협치 조정관 채용 절차예요. 왜 조례를 제정한 후에 뽑아야지 미리 뽑았느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끊임없이 질타를 많이 당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엄밀히 따지면 모든 중요한 뭐 사항은 이제 의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TFT를 구성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협치 조정관이 있는 구와 없는 구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서울시에서 이제 권고를 했거든요. 민간 전문가 중에서 채용해야 된다. 근데 각 구에는 인사 규칙이 있어서 협치 조정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 분야의 임기제를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는 뭐 구청장의 그 인사권으로 존중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조례 조항에 협치 조정관을 채용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사실은 구청장이 바뀌더라도 어떤 이 협치 조정관 제도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서울시는 이 내용을 삽입을 한 것 같은데 이 정말 조항 하나가 엄청나게 이 조례 제정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차라리 그 조항 없었던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없어도 사실 채용할 수 있거든요. 다른 많은 분야에 있어서 채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직급은 저는 뭐 행정과 민을 다 포괄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5급, 그러니까 각급 상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각급 상당이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 이제 몇 개 구에서는 이제 낙급 상당으로 채용한 사례가 있어서 저는 민의 목소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민이 좀 함께 고민을 해서 일치된 목소리로 사람도 함께 찾고 이왕이면 좀 각급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고서 얘기는 아까 얘기했고요. 이제 민간 위탁에 관련된 조항도 이제 서울시 안에서는 있었는데 다른 조례랑 중복된다고 해서 이거는 이제 삭제를 한 사항이고요. 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문 중심으로 전체 글을 쭉 한번 훑어주셨는데요. 혹시 조례 관련돼서 한 우리 10분 정도 질의응답 관련 시간 마이크 좀 아까 어디 있나요? 선생님 이걸 좀 쓰시고. 저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한 가지 알고 싶자 아쉬운 게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제 강서, 관악, 도봉, 동등, 성등 다 보면 제 21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돼 있거든요. 다른 그 조대계 서대문구, 강서, 관악, 도봉, 동등 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대로 베껴서 은평도 그렇고요. 근데 새로 앞으로 조례를 만드실 분 같으면 현재 왜 그러냐면 동작구 같은데 송대골이라든가 노원의 공동체 마을이나 아주 작은 민간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91페이지인데 이 구의원들하고 제가 이제 그 문제 갖고 많이 얘기를 해갖고 어떻게 바꿨냐면 91페이지 보시면은 영등포구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치 정책의 발굴과 협치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또는 기관, 또 협재 촉진 및 주민 참여 역량을 지향하는 민간 위탁기관, 이렇게 구분시켜서 세부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자치구장이 저 개인에 의해서 다른 예산을 많이 써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부족하다. 그러면 예산은 몇 프로라고 사실 서울시에다가도 그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산의 1%냐 0.5%냐 이걸 명시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없어요. 그냥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면 복지 예산을 다 써버리고 나서 지금 뭐 한 500만 원밖에 안 남았다. 이거 갖고 혹겠느냐. 이렇게 이해하면은 우리 협치 일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각 지역에 보면 민간단체들도 이 협치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계속 활용을 하면서 같이 융합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정확하게 확보가 돼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현재 애매모호하게 되기 때문에 새로 이 조례를 만드시는 그 자치구에서는 이 문제를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께서 76페이지의 그 금천국권도 지금 아주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76페이지도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은 세 가지 조항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야만이 자치단체장이 아야 소리를 못하고 그건 의무적으로 하게 되게 됩니다. 아무리 기획조정관이 열심히 조정을 하고 그래도 없대는 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뭐 답변 좀 해주시고요. 네. 일단 저는 3년 동안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은평을 제외하고는 다 융합형을 선택을 해서 인센티브 2억을 받고 또 뭐 주민참여 예산 평가를 해서 우리 서대문 같은 경우는 총 연간 10억 5천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우리 구 주민참여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백인 원탁회의에서 우선순위 의제를 정했는데 뭐 분과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걸러지고 걸러진 의제들이기 때문에 대체로 다른 사업보다 꼭 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됐고 청장님도 설사 수순이라도 다 일반 예산으로 반영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100% 다 이제 협치 사업으로 반영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협치 사업을 하는데 꼭 새로운 특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존 사업을 어떻게 협치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제 새로운 예산이 주어졌을 때 이제 우리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측면에서는 되게 좋기도 하지만 저는 향후에는 이게 이제 협치 기반 구축이 되면 다른 일반 예산도 그렇게 다 협치의 과정으로 기획부터 실행, 또 평가, 환류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게 구마다 또 이제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예산에 대해서 더 깊이 논의하셔서 이렇게 다르게 반영한 거는 저도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